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450km에서 600km로 정정했습니다. 당시 북한도 지들 스스로 600km라고 말한 바 있는데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축소시키려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노영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적극 수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영호 국토부 후보자는 김은경 전 장관은 직무 범위 내에 일을 한 것이라며 김은경을 감싸고 돈 바 있습니다. 경남 양산 주민들의 반발에 문재인 양산집 신축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청와대는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라는 뜻에서 잠시 공사를 멈춘 것이라고 밝혔는데 네티즌들은 영원히 멈추는 게 도리라는 일침을 날렸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세금을 북한에 갖다 바치는 법안 4건을 발의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 혈세가 북한에 투입되는 법안인지 또 이 기가 막힌 법안을 발의한 박상혁은 누구인지 상세히 보도합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로 과물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서원 씨가 한 언론과 옥중 인터뷰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 곁에 있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최서원 씨는 문재인 정권이 박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문재인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씨를 모욕죄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히면서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이 문재인이어서 밝히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마구마구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국방개혁 2.0의 핵심 정책 중 하나는 군 장병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문재인 취임 첫 해인 2017년 21만 6천 원이던 병장 월급은 올해 60만 8,500원으로 3배가량 됐고 2025년엔 100만 원 수준까지 뛴다고 하죠. 병사 월급 인상에 힘입어 국방 예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선진국 군대가 아니라 20세기 소련의 수용소 같다는 말이 다름 아닌 병사들의 입에서 터져나오고 논란이 되고 있죠. 밥과 김치, 시금치 몇 점, 휴가 다녀온 게 죄인가요? 이 말은 지난 21일 한 코로나19 격리 병사가 저녁 식사를 놓고 SNS에 한 말입니다. 육군훈련소는 병사들에게 입소 후 열흘이 지난 뒤에야 처음으로 샤워를 허용했고 한 공군부대는 영하 27도의 겨울 난방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폐 건물에 병사들을 격리했습니다. 각 부대가 폭로자들을 색출한다는 의혹까지 나왔지만 병사들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군은 집단 감염에 취약한 부대 내부의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이런 의무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병사들은 군 당국 조치를 순순히 따랐지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병사들이 묵묵히 참고 견디기 힘든 수준의 그런 처우였습니다. 이를 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매일같이 해외 토픽에 오를 법한 폭로가 나왔지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지휘관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군은 첫 폭로가 나온 지 닷새가 지나서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끝에 황당한 해결 방안들이 나왔는데요. 격리 병사들에게 선호 메뉴를 10에서 20g 증량 배식하겠다는 게 대표적이었습니다. 식재료 정량 배식을 확인하기 위해 각 부대의 저울 비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안도 나왔고 격리 병사에게 도시락을 나눠줄 때 간부가 감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군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마치 병사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조금밖에 못 받아서 또는 반찬 투정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해결 방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고 책임자인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오늘 첫 소식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격리장병의 급식 부실, 열악한 시설 제공, 입영장정 기본권 보장 미흡 등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응답 시작 전부터 최근 군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부실급식에 대한 질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 이어졌는데요. 못 먹는 군대가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먹는 거 갖고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게 좀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용변을 갖다 제안했다? 우리 때도 그랬잖아요. 앉혀놓고 화장실 못 가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다는 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근무하고 복지 부분이 좀 완벽하게 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아인들 역시 21세기 군인인 거고. 근데 병영 문화는 쌍팔년도 병영 문화예요.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밖에 같은 날 남영신 육군참모총장도 육군훈련소 등 일부 부대의 코로나19 과잉 방역과 부실한 생활 여건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육군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방역관리 체계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남 총장은 이날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오는 5월 9일까지 최근 코로나19 격리장병에 대한 부실급식과 열악한 격리시설 등 기본권 침해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육군 방역관리 체계 집중진단 기간을 운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서욱 장관은 당시 북한이 쏜 미사일의 사거리가 600km 정도 나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초기 정보를 통해 사거리를 450km라고 발표한 뒤 한 달 만에 수치를 정정한 것입니다. 당시 북한이 주장했던 사거리 600km와 일치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지들 스스로 600km라고 했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덜 위협적으로 보이도록 포장하고 싶었는지 사거리를 150km나 줄여서 450km라고 했다가 말을 쏙 바꾼 것입니다. 서욱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에서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그 아래쪽에서 풀업 기동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그 포물선 형태의 그 사거리보다 조금 더 나가서 그 600km 가까이 나간 걸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km로 이제는 확인을 한 건가요?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완전하게 저희 탐지 자산을 완전하게 본 건 아니고 그렇게 추정을 분석을 이제 계속해서 그 추정을 한 겁니다. 풀업 기동은 발사된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지 않고 비행 후반 고도를 다시 올려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난달 25일 발사된 미사일을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처음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줄곧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혹은 미상의 발사체라고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법한 주장을 해왔었는데 외신들도 탄도미사일이라고 보도하고 국내 비난 여론도 거세지다 보니 국방부도 이제 좀 정신을 살짝 차린 모양새입니다. LH 공무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국토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변창흠 후임에 오른 인물이죠.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국무조정시장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무범위 내에 일을 했다며 김은경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관 자리에 오르실 분이 정권 입맛에 맞춘 인사악습을 두둔하다니 노영욱 이자도 속이 시커먼 사람이라는 걸 김은경에 대한 발언 하나로 알 수 있는 듯합니다. 28일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인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노영우 국토부 후보자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2019년 3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장관이 사직 의사 등을 파악해서 보고받는 것이 위법하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산하기관에 대해 수요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직무의 범위에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이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낼 건지 직간접적으로 물은 것이 직무의 일부라고 본 것입니다.
노영욱은 또 판사가 오늘 기각을 하며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마치 김은경 변호인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영욱 후보자의 발언과는 달리 산하기관으로서는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거취를 묻는 것이 사표 종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죠. 너 사표 낼 거야, 안 낼 거야? 너 여기서 계속 일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어떻게 고의성이 없고 직무범위 내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니네 편 두둔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죠. 지난 2월 김은경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에도 거취에 관한 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임원들은 대체로 그 의미를 사표 제출로 이해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13명의 공공기관 임원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거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했다며 구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문재인 정부가 내정한 후보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김은경은 재판 결과에 불복했고 내일 30일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은경도 김은경이지만 김은경 수호천사 노릇을 한 노형욱이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그것 또한 유심히 지켜봐야 할 필수 불가결한 일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파렴치함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이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임혜숙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부랴부랴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장관이 엄청나게 하고 싶긴 한가 봅니다. 임혜숙 후보자는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중에 첫째 딸을 낳았고 미국 벨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때 둘째 딸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생지주의 국적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 자동으로 미국 국적도 함께 갖게 된 것인데 문제는 우리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혜숙 후보자의 두 딸은 이와 같은 법을 무시하고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문재인 정부에선 유난히 자주 볼 수 있는 흔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녀의 미국 국적이 문제가 되자 한국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녀 또한 복수국적 문제가 불거지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두 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적을 활용해서 특혜를 누리고자 하는 이들의 못된 심보도 문제지만 문재인 주위에 문재인 같은 자들밖에 없다는 것도 참 문재인 정권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복수국적 보유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문제라며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 국적을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특혜 본 것은 없는지, 국민정서법을 위반한 사안은 없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7 재보궐선거일 전에 자체 여론조사 내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심위는 이해찬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해찬은 재보선을 엿새 앞둔 지난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초반에는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최근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당 내부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리 이내로 접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서울시 여심위는 지난달 29일 결국 박빙의 승부로 갈 것, 과거 선거의 전례도 있기 때문에 3%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낙연은 3%라는 구체적인 격차율까지 언급했는데 이낙연은 괜찮고 이해찬은 안 괜찮고 이게 대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 같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부부 소유의 경남 양산 사저 신축공사가 결국 중단됐습니다. 최근 공사 시작과 함께 양산 주민들이 문재인 사저 일대의 건립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선 효과인데요. 청와대 경호처는 공사 중단을 결정하고 전날 공사 인력들도 모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춘 것뿐이어서 반발이 더 거세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공사를 중단했다기보다는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라는 뜻에서 잠시 멈추고 더 소통하고 점검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북면 이장단 협의회는 문재인이 주민들의 불만을 들어주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지요. 주민들은 소통을 안 해서 불만인데 청와대는 마치 지들이 소통을 조금이라도 했던 것 마냥 더 소통하고 점검하는 차원이랍니다. 소통을 얼마나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주민 반발로 문재인 사저를 양산이 아닌 기존의 매곡마을 사저로 변경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재 사저 변경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농사를 진다 뭐다 해서 형제 변경부터 주민들 반발까지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굴지 말고 매곡집이랑 양산집이랑 그 땅 다 팔아서 그 돈 가지고 평양마을 가서 살길 바랍니다. 문재인 하나만 없어지면 문재인이 그렇게 갈구하던 평화가 저절로 찾아올 듯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입법부에서 어떤 법안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공항과 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단 좀 분노할 준비를 하시고 이번 소식을 전해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 등의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향후 북한의 낙후한 시설 개선에 우리의 공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결국 또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북한 시설을 새 걸로 만들어주자. 우리 혈세를 북한에 갖다 바치자. 이겁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정안 4건은 모두 북한의 공항과 철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은 인천공항공사법과 공항공사법 개정안 공사의 사업범위 조항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이 추가되도록 했습니다. 고향이 북한이 아닌지 의심되는 박상혁은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 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 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 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공항 개발, 공항시설 현대화 및 공항 운영 지원 항공인력 양성 등 항공산업 분야에서 교류, 협력 참여가 필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 사업 범위에는 남북한 간 연결 철도망의 건설 및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과 외국 철도 건설과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 연결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보이는 박상혁은 제안 이유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특히 중단된 남북 철도 연결 외에도 낙후된 북한 철도의 개량 건설 등이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건설 비전을 제안한 바 있다고 문재인에게 아부떨듯 밝혔습니다. 박상혁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북한에 돈 퍼주는 법안을 내놓고 참 당돌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상혁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지난해 6월 대북전당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박상혁 머릿속엔 우리 국민을 위한 법안보다는 북한 주민을 위한 법안만 가득 차 있나 봅니다.
박상혁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박상혁은 한양대학교 총학생장 출신으로 임종석과 동문입니다.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한국대학생 총연맹에 가입했던 박상혁은 1999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박상혁의 기절 초풍할 만한 북한의 돈퍼주기 개정안 발의를 두고 야당의 반응은 비판 일색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 간 한반도 현실이 아닌 착각 속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놀라움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백신 문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계 근거를 빼앗기고 있고 북한은 대화를 안 하겠다는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달나라에서 온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언제라도 여지만 있으면 북한에 퍼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착취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법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전자파에 튀겨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찢어질 것 같아 싫어. 자,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시죠? 더불어민주당 수석 일부 의원들이 사드 전자파의 위험을 강조하는 개사곡을 불러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환경부가 성주군의 사드 체계 배치 부지에서 전자파 소음 측정을 완료한 결과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죠. 이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거리에서 6분 연속으로 측정한 평균 값은 제곱미터당 0.01659W였는데 현행 전자법에서 정한 인체보호 기준의 602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소음의 경우도 전용 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인 50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나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선전선동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였던 28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사드 기지에 장비 자재 반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과 사드 배치 반대 대구 경북 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이 이른 시간부터 진입로 입구인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연좌 농성을 벌여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 시민단체 회원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월 25일 같은 이유로 충돌이 벌어진 지 62일 만이었는데요. 앞서 지난 27일 국방부는 성주기지 한미 장병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 공사용 자재 및 물자 수송과 이동형 발전기 교체 및 발전기 지원 장비 수송을 위해 진행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항공모함과 첨단 전투함 등으로 구성되는 항모전단은 해당 국가 해군력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자존심을 그야말로 후벼 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중국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 진영 한가운데까지 밀고 들어간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항모 전단 그 한중간에 다른 나라 전투함이 끼어드는 장면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 해군은 같은 날 60m까지 접근한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단정에 대해서도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이 필리핀에서 동중국해로 이동하는 관문인 미야코 해역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공개한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사진의 1번은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이고 2번에서 5번까지가 항공모함 전단의 호위함들입니다. 6번으로 표시된 함정이 미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데 즉 미군 구축함이 중국 항공모함 전단의 한복판에 들어가 항의하고 있는 게 촬영된 겁니다. 위성 사진에 찍힌 미국 구축함이 어떤 함정인지 정확히 식별되지는 않았습니다. 타이완 빈과일보에 따르면 이 위성 사진을 공개한 트위터 계정은 세계 각지 군함의 동향을 추적하는 계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의 한 군장교는 빈과일보에 미국 군함이 중국군의 실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인 황둥은 미국 군함이 눈에 띄게 랴오닝함 항모 전단에 뛰어든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중국 호위함의 명백한 임무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 해군은 지난 11일 머스티노 함장이 배 난간에 다리를 올린 채 항해 중인 랴오닝함을 지켜보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기도 해 중국이 굴욕감으로 들끓었습니다. 중국 해군력을 별다른 위협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과시하는
기선제압용 메시지로도 해석됐습니다. 미 해군은 같은 날 걸프 해역에서는 불과 60m 거리까지 근접해온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고속단정 3척을 향해 경고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미 해군 오함대는 성명에서 걸프 해역 북쪽 공해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단정 3척이 미 군함 파이어볼트함에 62m 거리까지 근접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정치를 할지, 한다면 어느 정당으로 합류할지, 그게 아니라면 신당을 창당할지, 또 그가 정치인으로 가진 생각과 가치관은 우파에 가까운지 좌파에 가까운지, 그게 아니라면 안철수와 같이 이도저도 아닌 중도를 표방할지, 이처럼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인 윤석열로서 모든 게 베일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사실상 합당을 결정하면서 윤 전 총장의 거취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만약 윤석열 총장이 이 야권 대열에 합류한다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역시 문 정권의 적폐청산 그 맨 앞에 섰다는 점일 것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일을 무리하게 수사해 수많은 보수 진영 인사들이 옥고를 치렀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도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또 어디까지가 윤석열 책임이고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사과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경찰청장 때인 2013년 6월 윤 총장이 이끄는 수사팀에게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 소식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판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을 실감하며 한때 내게 국기문란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윤 전 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로 과물탄계, 즉 과실을 범했으면 즉시 고쳐야 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요구했는데요. 김 의원은 당시 사건을 거론하면서 억울한 송사에 휘말려들면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와 고통은 너무나 커서 영혼이 파괴될 정도라며 윤 전 총장에게 적폐로 몰려 사법 처리된 분 중엔 분명 저같이 억울한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정권 교체의 기대를 높여주는 소중한 우파의 자산이라는 관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않는다. 진정성 있게 고해성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윤 전 총장께서도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우국 인사들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행동대장 격이 윤 전 총장 아니었냐며 수사하며 고의든 과실이든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하는 게 새로운 지도자상에도 부합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총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보수 인사들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무리한 수사 지휘를 해 옥고를 치르게 한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전 총장과 관련해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강추천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윤 전 총장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는 김용판 의원이 처음입니다. 당에선 공개적으로는 김용판 의원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선 충분히 할 만한 주장이라며 공감하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TK 친박계 중진 그룹에선 윤석열 전 총장은 적폐 수사로 보수의 씨를 말린 장본인이라며 그가 한 과거 수사에 대한 입장 정리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때문에 당 주변에선 이번 회견을 계기로 과거 앙금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나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탄핵 등을 경험하지 않고 개파에서도 자유로운 당 초선 그룹에선 윤 전 총장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 전국이 다가올수록 정권 교체라는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길 수만 있다면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한다는 김재원 전 의원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며 자금 조직이 필요한 윤 전 총장 입장에서도 결국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다른 야권 핵심 관계자는 내년 대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전 총장의 적폐 수사에 대해 범야권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서로 시각차가 커서 합의 도출이 어렵다면 그냥 미봉인 상태로 놔두고 평가를 역사에 맡기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윤 전 총장이 어떤 생각인지는 본인이 아니니까 알기 어렵다면서도 현직 시절 지휘한 수사를 지금 따로 반응하거나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그간의 입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주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표 임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수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그런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있던 분들이 퇴임하면서 내 직무 수행 중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뭐 그런 인사하는 것도 아마 그런 차원.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사원 씨가 한국경제신문과 두 번째 옥중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첫 번째 옥중 인터뷰는 교도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발언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인터뷰를 음성 대역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려면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두환이나 김대중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면했나요? 그건 그들의 공과가 있고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지지 세력만 보고 가는 일방통행 정권입니다. 결단을 내릴 수도 없는 겁쟁이 정권이에요. 정윤회 게이트가 터져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 끝까지 남아있다가 탄핵 사태로 이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나도 떠나고 싶었고 가족들도 떠나려고 했습니다. 옆에 있으면 다친다고 식구들이 적극적으로 말렸어요. 그런데 무자르듯 그렇게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이었죠. 정윤회 사건 이후 더 우울해지고 힘든 대통령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한 번은 독일로 떠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게 곁에 있어 달라는 답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도 제가 언젠가 곁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시간 문제였죠.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정윤회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 곁에 남아있는 것이 두렵지 않으셨나요? 나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만 도와드렸지 전혀 국정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섭진 않았어요. 다만 정윤회 씨와 우리 딸이 많이 걱정됐습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우리나라 권력 순위 1위는 최서원,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인사권이 있었나? 군 통치권이 있었나? 국가 예산을 건드렸나?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직접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 주장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른바 정윤회 박근혜 밀회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어찌 그런 말도 안 되는 양아치 같은 상상으로 밀회설을 얘기합니까? 정윤회는 진심으로 박 전 대통령을 존경해서 무보수로 일해온 사람이에요. 내가 부인인데 일회가 있었다면 몰랐을 리 없고 그걸 믿는 국민들도 원망스럽고 그런 질문을 하는 기자도 문제입니다. 아버지 최태민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문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연문설에 시달려야 합니까? 박 전 대통령은 정말 삶을 시계같이 정확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아버지와 연문설이 사실이었다면 제가 아버지와 불륜관계인 그분을 위해 전체 삶을 바치면서 곁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요? 박 전 대통령께서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서로의 삶을 살았을 텐데 고령의 나이에도 영어의 몸이 되신 데 대해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죄책감이 듭니다. 이제 이 생애에서 만날 수 없어도 하루속히 석방되어 아픈 몸이 완쾌되시길 바랄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제가 박 전 대통령 옆에 있었다는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해요. 사과드립니다. 비선실세라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대통령 옆에서 떠나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저로 인해 탄핵을 거치면서 나라가 흔들렸던 것, 그 외 모든 것에 사죄드립니다. 인터넷 언론을 피봉하는 서울의 소리 발행인 백은종이 이우연 박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재판 항소심에서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4-2부는 27일 백은종에게 이 사건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백은종은 지난해 1월 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옛 일본 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부근에서 정의기억연대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집회 개최의 중단을 촉구하는 취지의 맞불 1인 시에 나선 이우연 연구위원에게 계란을 투척한 혐의로 입건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백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우연 연구위원은 우리가 정대협수 집회의 맞불 집회를 시작한 것은 윤미향 사건이 터지기 6개월쯤 전이었다며 그때는 어떤 위협과 폭행을 당할지 사실 걱정이 컸다. 그런데 지금은 위안부 동상옆에서 정대협 반대 시위를 하는 단체가 4개나 됐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28일 종합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비타민C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현수막 뜯어다 없앤 놈 데리고 가서 정원사라도 시켜라. 문재인 사저 건립 반대 현수막을 뜯어간 문재인 지지자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23개나 되는 합법적인 현수막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철거할 정도로 열혈 지지자 같은데 문재인이 정원사 시켜주면 아주 황송해할 듯합니다. 다음으로 그린에버님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왜 가두어 놓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줘버리면 되는데 그들은 국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건 다들 아시는 사항이고 뭘까? 무엇을 좋아할까요? 정은이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시키지 않는 문재인에 대한 의견이신데요. 정은이한테 물어보면 그러겠죠. 내가 원하는 금액 내놓지 않을 거면 풀려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라오. 제가 북한말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비타민C님과 그린에버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